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리연구 정기훈련 과목 여섯 과목을 살펴봤어요. 그 구조하고 그 관계, 그다음에 그 특징들 이게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전 얘기를 나오면서 지정교서와 참고경전에 대한 교서라는 말도 나오고, 참고경전 또 여기 또 참고경전이라도 말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지정교서는 교과서예요. 그 대준사님 원래 처음에 여러 경전들을 만들어 오시는 진행돼 가는데 거기 보면 교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교서라고 하면 교과서로 보고, 참고경전은 요즘 말하면 참고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지정교서는 지정된 거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여기 전서에 나오는 이 전체 이 내용이 지정교서가 되겠죠. 이게 교과서가 되죠. 원불교 전서. 여기에 보면은 과목 여기 보면은 일곱 부류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부류가 거기에 두 개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9부류로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7대 교서, 9대 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우리 지정교서라고 말할 수 있고, 기타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많은 경전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교구총관에 있는 대임사님 초기 당대의 기록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막 요즘에 나오는 많은 거, 그리고 이 참고 경전은 시대에 따라서 참고할 것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참고 경전은 철학서적도 참고 경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근데 저는요,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관계가 있냐면, 대종경 수행품 22장 이렇게 나와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공부하여, 뭐라고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 옛 경전과 모든 학술을 참고하라,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지정교서라면, 옛 경전과 모든 학술은 참고경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의 기준을 한다면 저의 심리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정전 대종경은 저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고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정산정사 법어도 참고서가 되고요. 저는 이제 저희 심리적인 건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면이 강해요. 그 대종경 수행품 22장에 따지면.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석의 범주가 달라져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의 지정교서는 이 전서, 이게 다 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면 정전 대종경이 우리의 교과서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참고서. 교과서와 참고서 있지 않습니까? 참고서는 뭐예요? 이 교과서를 또 잘 이해하도록 잘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풀어준 거예요. 항상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해요? 나는 교과서만 공부했다고. 옛날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면 저는 별다른 공부들을 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교과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참고서도 많이 봤어. 어쨌든 하여간 참고서와 교과서는 다 필요한 거지만 교과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정전 대종경,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이 전서, 원불교 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종사님의 초기 교단의 표현인 교과서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가르치는 과목.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도와 성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의도와 성리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의도와 성리는 좀 가볍게 터치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넘어가고 오늘 의도와 성리에 관계돼서 설명을 했고, 이게 의도와 성리 이번 시간도 상당히 저의 주견이 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듣다가 아유 나하고는 안 맞다 하면 패스.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도를 할 때 이 두 자가 뒤에 붙어요. 의두. 의는 뭐예요? 의심할 때 의예요. 우리 사리형 우리의 그 신분 의성할 때 의는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두는 사실 의미 없는 접사예요. 원래는. 의두 하면 두자 붙으면 그걸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럼 앞에 뭐예요? 그냥 의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의심거리 이렇게 하면 이게 본래 뜻이에요. 이게 신분 의성 할 때 진행사조 있죠? 거기 신분 의성 할 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 맞죠? 예,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면 이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의가. 그럼 의는 뭐예요? 첫째가 자기가 모르는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말대로 둘을 머리두로 풀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머리. 그래서 옛날에 이걸 그대로 의심머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머리는 뭔 뜻이냐? 이 핵심을 말한 거예요. 핵심 머리는. 신문에 보면 제목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달잖아요. 요즘 신문들은 그냥 제목을 그냥 엉터리야. 그래서 문제인데 제목을 잘 달아놓으면 정말 명쾌해요. 밑에 읽어보면 그것에 의해서 쭉 읽혀고 나중에 결론도 딱 떨어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드글이라고 해서 글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물을 또 빼갖고 이렇게 달아주고 그래요. 그런 거 비슷해요. 이게 의심머리라고 하면 이게 의심의 핵심. 그 신문의 헤드라인 같은 어떤 집약적 이게 의심의 어떤 집약적 문구예요.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알고자 하는 것을 하러 이렇게 제목으로 딱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 공부 많이 안 해요. 모르는 걸 탁탁 구분해서 그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 계속 쳐다봐. 그래서 뭔가 많이 한 것 같아. 실전에 들어가면 계속 틀려. 그런다고 대윤사님 참 현대적 공부 방법하고도 맞아요. 모르는 것을 딱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핵심으로 딱 잡아서 그것을 딱 몰두하는 거예요. 재밌죠. 대종사님 이걸로 하면은 다른 공부도 잘해야 돼. 대종사님 공부를 하면 다른 것도 잘해야 한다고요. 이게 공부 방법을 택해도.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의도의 원형은 수양연구 요론의 문목에 있어요. 문목은 뭐예요? 제목 그대로 문제의 문, 제목의 목. 그러면 문제의 제목 이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르는 문제 있죠. 문제지. 그것을 압축적으로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이게 제목에 그 문제의 총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만 딱 간파하면 전체가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의 의둘에 이렇게 나요.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나오죠. 이게 이거예요. 의심나는 제목. 만일 우리가 대종경을 막 공부하다가도 보면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딱
오른다고 제목을 딱 거기에 오르는 그 내용이 딱 정리돼야 돼.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질문을 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아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어디까지 이게 관련을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 보면 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니 대명사의 공법으로 보면 근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의도인데 이게 의심나는 제목이 핵심이에요. 의심나는 제목. 이걸 모르는 이것을 제목화한다는 것이 의도의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것을 딱 제목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능력이 이것도 굉장한 공부의 그 힘입니다. 의도를 공부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일거리를 딱 봐도 야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자기 이렇게 수첩을 보면은 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 의도 공부하면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는 공부 좀 했다고 했는데 일할 때 그때 해야 될 그 과정들을 딱딱 자기가 추려내요. 그리고 여기는데 뭘 더 뭘 준비해야지? 그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야지? 그럼 이게 의심으로 딱 나와야 돼. 다음에 이거 말고 빠진 게 뭐지? 이렇게 의도 보면 잘해야 돼요, 이게. 와, 대인사님 진짜 멋있어. 그렇게 대인사님 일도, 다른 것도 다 하면은, 이걸로 다른 것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도는요, 이 의도 공부는 첫째, 경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전과. 자, 경전을 뭐라고 했어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게 경전은 공부의 방향로예요. 제가 공부의 방향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보은, 사요실천, 사막수행, 팔조 실행 이걸 딱 이 길을 자기가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침판이고 우리의 공부의 나침판이고 공부의 지도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파악이 과제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을 딱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지? 하고 딱 제목이 잡힐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전체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딱 파는데 이걸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딱 잡혀야 돼. 이게 의도와 관계있다고요. 경전과 의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 공부를 더 잘 하기 위해서도 의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경전에 있어 문제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목렌즈 같다. 이렇게 딱 그걸 오목렌즈를 비춰서 불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경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의도연만 한다고 그러고 경전 공부를 안 한다? 말도 안 돼요. 의도만 딱 하면 됐지. 그 경전, 그 문자선에 잡혀가지고 대종사님한테는 안 통해요. 안 통해. 대종사님한테는 그런 거. 그 패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그 길에 그 공부길, 공부의 방향로가 딱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수시로 내가 확인해야죠. 그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 자, 의도 봅시다. 의도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첫째가 대소유무의 이치, 두 번째가 시비의 일, 세 번째가 과거의 불조의 화두 중에서 여기서
화두가 나왔죠? 불조의 화두. 의심나는 제목 나왔죠? 의심나는 제목. 의심이 나면 이걸 제목으로 딱 잡아야 돼요. 제목. 제목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핵심으로 딱 집약해갖고 그걸 딱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무엇을 모르는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해서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감정 뭐라고 했어요? 감정. 이런상, 사은사유, 사막팔조 이 길에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지도인에게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거 이상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 감정 아니에요. 이것도 심하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낼 겁니다. 이걸 감정한다고 해서 또 엉뚱하게 가면 안 돼요.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은 공부인에게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공부다. 이렇게 됐죠. 의두는 사리 간에 연구하여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것이란 거죠. 이게. 자, 이걸 제가 사리가 명확한 분석 나왔어요. 분석. 그러니까 분석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분별은 아니에요. 분석을 하면 이게 분석하는 게 연구예요. 여기 석은 분은 나눌 뿐. 석도 나눌 석이에요. 그걸. 근데 이 나눈다는 의미보다도 명료하다는 의미가 맞아요. 명료하게 밝힌다. 이게 분석이에요. 분별도 나눌 분자, 나눌 별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분석은 뭐냐? 이게 분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대종사님 말로 한다면, 대소유무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대소유무가 3분의 1씩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대고, 전체가 소고, 전체가 유무기 때문에 대의 시각으로, 소의 시각으로, 유무 시각으로 분석해서 명료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됐죠? 네. 그러면 경전은 뭐냐? 보통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경전은 보통 문자 경전이라고 해요. 문자. 여기서 앞에 경전은 문자 경전이죠. 근데 이것이 문자 경전을 통해서 문자 경전에만 대종사님이 그쳐라고 했어요? 아니죠. 대종사님 그럴 뿐이 아니죠. 문자 경전을 통해서 한편으로 마음 경전을 보라고. 이 마음 경전이 어디냐면 의료목 20조예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펴봅시다. 의료목 20조.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지묵으로 된 게 뭐예요? 이게 문자 경전이에요.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공정영지의 광명인 이런쌍자리. 그러니까 문자 경전을 통해서 공정영지의 이 마음 경전을 투득해라. 또 공정영지의 마음자리를 투득했다면은 상경전이 뭐냐? 현실 경전입니다. 현실이 다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품 23장 펴보세요. 수행품 23장. 이럴 때 또 펴서 읽어봐야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두를 공부해도 경전을 두드려 봐야 되고 경전을 봐도 의두가 깊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157.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쭉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보면은 무릇 나오죠. 이런 무릇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은 말이에요. 대형사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일에는 12회를 분석하고 여기 나왔죠. 분석.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 봉독해 줬어요. 뒤로 가봅시다. 뒤로 쭉 다 읽어보세요. 자,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나왔네요. 이 현실 경전이지. 이게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하게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르고 해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임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대소의 이치에 나올 때 반드시 근본 나오죠.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 다음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은 그 경전에는 문자 경전이 있고 마음 경전이 있고 산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보통 말할 때 문자 경전을 말하는데 이 마음 경전이라고 말하면 이건 성리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산경전 하면 이 산경전이 쭉 나왔죠. 산경전 뭐예요? 살이라고 했어요. 살이. 그러니까 대소유무 12에 이것은 의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전은 문자 경전과 관련이 깊고 의도는 산경전인 대소유무와 12예와 관련이 깊고 성리는 마음경전과 관련이 깊다. 이 정도만 일단은 정리해 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의도의 조목 중에 하나가 대소유무 이치고 두 번째가 12의 일이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과거 불조의 화두가 나와요. 화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돼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 과거 불조의 화두는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의 일의 이러한 문제의 예시문. 이게 사리간의 문제집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걸 좀 더, 문제를 더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이렇게, 문제집 보면 문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풀어봐라고 문제집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불조의 화두는 문제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합니다. 이걸 해석하기도 참 복잡한데 그 정도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경전과 의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경전만 배우면 자기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전은 누구예요? 다 성자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넘 얘기요. 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요. 정전 대종경 읽어봐요. 내 얘기가 있는 거. 내 얘기 한 자도 없어요. 내 얘기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하나도. 전설을 다 봐도 없네. 슬퍼라. 어찌 내 말이 한마디가 없을까, 이게. 그래서 경전만 보면요, 내 얘기가 하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화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의도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의도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만 해요. 자기식으로 계속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의도는 내가 있지요. 의도를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자기 생각이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전과 의도는요, 보완 관계에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의 바탕에서 의도를 해야 자기 생각이 빠지지 않고 의도의 바탕에서 경전을 공부해야 그게 종속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자기 의지는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야 된다고 또 하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 왜 자기 의지가 없으면 어떡해. 난 그렇게 그런 건 재미없어서 못 살아. 딴 사람 뭐 해라 하고. 난 안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의도가 왜 중요하냐면, 의도. 이게 모르는 줄 알고 그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있죠. 어찌 보면 그 의지라고 해도 되고, 그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주적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한번 대종사님 역사에서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의 구도는 뭡니까? 발심 구도는? 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책 쓰고 있는데, 이거요. 저의 구라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써보고 있는 거예요. 72쪽 펴보세요. 자, 이 의심에 의해서 발심도 하시고, 삼령기원상, 그러니까 삼바째에서 기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사고행, 도살 찾으려고 하는 것도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의심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해결했다고 하면서나 의심을 그냥 다 놓아버려요. 이것도 의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의심을 다 놓다고 해서 의심을 통한 수행이에요. 그것도 의심하는 그 당처에 진입해버려요. 그쳐버려요. 의심하는 자리. 그걸 입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다 되고, 의심이 모든 걸 해도 의심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아요. 멋있는 표현이죠. 대가기를 말할 때 대행사님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아요. 맞잖아요. 이 한 생각을 벗어나는 말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일심이라는 말하고도 다 통하고요. 이론상이라는 말하고도 다 통하고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요. 야, 진짜 한 생각 벗어나지 않네. 이렇게 돼요. 다 어디서 시작해요, 이게? 의심을 가지고 최악에서 온갖 기하 변속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1단 왔다, 2단 왔다가 3단 또 중립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저단으로 내려오고,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기하 변속. 옛날에 우리가 수동기하 변속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요즘 다 오토라, 이게 설명이 안 되네. 수동기하 운전 해보셨어요? 오우. 그렇잖아요. 우리 수동기하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73쪽, 여기 검정시 봅시다. 의도를 통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에 올린 성리에 이르렀고, 성리에 바탕하여 사리간의 모든 의도가 한 생각을 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큰 것이 봅시다.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심은 모든 상황의 중심이요 해결의 실마리요 진리구현의 시작인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모르는지 알고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시작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인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 또 계속 할 수는 없고 68쪽 보세요. 교재. 그럼 의도와 성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게 골치 아픈 말인데 이건 이제 제 말에 동의하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 의도와 성리 이게 참 좀 이게 교학에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교학에서 자 봅시다. 의도와 성리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둘 다 화두를 공유하고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요. 그 의도와 성리는 초기 교서인 수양연구 여론의 문목에서 분화된 거예요. 문목이라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6대 요령에, 이것이 6대 요령에서 문목과 성리로 나누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문목만 있었다가 그 다음에 문목과 성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불교 정전에서 이 불교 정전은 뭐냐면 현행 원불교 정전의 저본인 불교 정전에서 의도와 성리로 또 명칭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문목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번 뭘로 바뀌냐? 문목과 성리로 분화돼요. 또 이것이 그 명칭 변경이 돼서 문목이 의두로 바뀌고 명칭 변경돼요. 문목이. 그리고 성리는 그대로 성리로 가요. 자, 대충 이러한 명칭 변경이 됐다고 이제 알아두세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불교정전에서 불교정전, 그러니까 원불교 교전의 저본이었던 불교정전의 의두항에는 뭐냐? 과거의 불조 화두 중에서라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정전, 현행 정전에서는 과거의 불조의 화두 중에서라는 대목이 있는데 불교 정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정전에는 화두라는 말이 의두에는 없었어요. 근데 의두용목이라는 우리 또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충돌되니까 여기에 과거의 불조의 화두 중에서라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정전의 성리에는 천만 화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만 화두를 원불교 교전판 정전에서는 우리의 자성의 원리로 변경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천만 화두나 우리의 자성의 원리나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럼 이걸 제가 종합할게요. 자, 이런 줄 알고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이거 설명을 안 하려다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종합을 하면 화두는 의두의 조목도 되고 성리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그러니까 화두를 분석하여 연구하면 의두가 되는 것이고 화두에 의심이 들어 그 의심을 관조에 들어가면 성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게 방언원산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특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사리를 깊게 분석하는 그게 의두가 사고를 통해서 사리를 깊게 분석하는 연구력이라면 성리는 반조를 통해 성품의 원리를 투득하는 견성의 연구력이에요. 이게 제가 성리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한 겁니다. 자, 의도와 성리의 공통 분모가 바로 화두예요. 화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즉 의두로 화두를 단련하는 방법, 의두로서 이 화두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성리로 화두의 직입, 그냥 땅 들어가는 직입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의두의 방법으로서의 화두 연마는 화두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분석 말했죠. 분석은 뭐라고요? 대, 소, 유, 무. 대로 밝히고 소로 밝히고 유무로 밝히는 것이 분석이에요. 성리의 방법으로서 화두의 직입. 그래서 화두 자체에 관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봐버렸다. 그러니까 성리의 화두는 성리에 있는 화두는 우리의 자성을 달리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예. 이 자리를 반조하여 직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 자체를 직입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놓고 생각하는 그 당체에 직입하는 공부가 바로 성리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이에 비하면 의두는 생각을 잘 굴려서 생각을 잘 정리해서요. 대소유무에서 12회까지 명료하게 분석하는 공부예요. 대로 보면 이렇고 소로 보면 이렇고 유무로 보면 이렇고 이 자리에 밝혀서 시, 비, 이, 해가 이거다고 밝히는 거예요. 이건 분별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분별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성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성리를 갖고 의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뿌리에서 가지로 나가는 거고요.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광합성 해가지고 뿌리 열매로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뿌리에서 말해서 이 가지품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 가지와 입의 작용이에요. 작용인 거. 그리고 이 뿌리와 그 밑에 뭡니까? 그러니까 뿌리로 한번 한정합시다. 뿌리는 이것은 성리적 차원. 그러면 우리는 성리를 통해서 입을 무성하게 하는 성리라는 뿌리를 통해서 입이라는 의도를 무성하게도 해야 되고, 의도라는 그 입을 통해서 성리라는 뿌리를 또 확고하게도 하고. 설명이 좀 됐나요? 이런 설명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이건 실제로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하는 그 자리로 대소유무를 탁탁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대소유무로 분석을 탕탕탕 하면은 성리가 확연해야 돼. 나의 이 성품이 항상 확연해야 돼. 제가 이제 이렇게 참 그게 맞아? 하면 할 수 없어요. 제 깐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이 구분, 이게 방법론이니까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구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기훈련법에서 성리를 봅시다.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는 것. 이게 해결이야. 이건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건 견성이라는데, 자, 우주만유는 마음의 드러남이에요. 여기 우주만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리는 마음자리, 마음 당체의 근본, 여기 본 나오죠. 본래 할 때 본. 근본 자리에서 우주만유로 드러나.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왔잖아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드러났어요. 이게 본래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됐어요? 그 근본 자리에서 드러난 거예요. 왔어요. 본래에서 왔다. 그게 뜻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나의 이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드러났구나. 본래.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이거예요. 우주만유가 드러나는 것이, 우주만유가 지금 다 이 근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 설명이 됐어요? 이거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거. 설명이 돼야 돼. 대인사님 설명 진짜 잘해놨잖아. 이 자리를 딱 관하는 거예요. 관해서, 맞다! 확인. 이게 확인사살하면 또 말이 이상하네. 확인사살이 돼야 돼. 땅땅 확인사살이 돼야 돼. 그리고 한 생각의 바탕인 분별주착이 없는, 그러면서 신령하게 깨어있는 자신의 성품, 이걸 자성이라고 하죠. 성품의 원리를 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리, 그런 거예요. 자기 성품의 이치. 자, 원래 분별 없는 자리. 내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열려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 듣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확인해야 돼요. 아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알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같은 자리인데.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인데. 그리고 원래 주착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있는 이 자리가. 이걸 다른 말로 청정하다고 하고, 어떨 때는 순연하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망상이 없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것을 바로 직시해버리는 거예요. 직관한, 그거 직시했다는 걸 관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돌이켜 비춰봤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의도와 성리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의도와 성리는. 그러니까 의도는 성리의 창구. 그러니까 이렇게 성리로 들어가는 창구 노릇도 해요. 창구. 우리가 돈 넣을 때 이렇게, 저 옛날에 대학 갈 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때 100단위가 넘어가면 그 큰 돈이었어요. 그거 처음에 입학금이라나요? 제가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동그랗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출입 거기다가 그 돈을 넣고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받고 넣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또 출구가 있죠. 출구. 그게 창구도 되지만 거기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그럼 확인되는 거잖아요. 출구. 그러니까 의도는요, 성리의 창구이면서나 또한 출구예요. 출구도 돼요.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의도는 성리에 들어가는 단초, 선행 역할도 하면서 또한 성리 자리를 확인하면요, 성리 자리에 그치면 안 되고 의도로 다시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리 자리를 대로도 소로도 유무로도 드러내서 이거 시비애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리의 출구는 바로 의도요, 의도의 뿌리는 성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성리의 출구가 의도요, 또 의도의 뿌리는 성리인 겁니다. 이걸 좀 더, 그러니까 이것은 성리의 초입, 의도는 성리의 초입이고 성리는 또 의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성리를 들어갈 때 의리적인 방법으로 이건 뭘까 하는 그 과정이 성리에 들어가는 단초 역할이 돼요. 이럴 때 말할 때는 의도는 좀 더 낮은 단계가 되겠죠. 그러나 성리에 들어가면 반드시요, 이제 의도의 깊은 단계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왜냐하면 의도는 현실에서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시비애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 72쪽 펴보세요. 성리품 21장을 보면, 대종경 성리품 21장을 보면, 견성을 하면 어찌 되냐고 질문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주만유 본래 이치를 알게 된다. 그럼 여기 보면, 성리에 보면 우주만유 본래 이치를, 알게 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해결된다고 했으면은, 알자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해결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돼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견성했다는 거. 성리를 해결됐다는 것은 견성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 수 있죠. 우리가 성리품 31장에서 보면은 성품의 참모습인 진짜 모습, 그건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량으로 알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관조로서 체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관조가 나오죠. 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사량 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의도 성리의 관계에서 경전 공부와 의도 성리는 상호 보완 관계인데, 우리가 경전 공부만 하면 마치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 레시피만 많이 모으는 거예요. 저희 정토가 제가 혼자 굶을까봐 노트에다가 초간편
보편 요리를 많이 써서 그러면 제가 교장 가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한 가지씩 반드시 재료가 사러 가야 돼. 이걸 사러 가야 되냐. 그래서 그거 빼먹고 그냥 해요. 그럼 맛이 없어. 반드시 맛이 없어. 근데 이게 해보면은 레시피만 갖고는 자기 실력이 안 돼요. 그거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가 레시피 같은 거죠. 경전이. 근데 반드시 의두성리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의두성리만 하고 경전 공부를 등한히 하면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게 되어서 소태산 대종사와 역대 스승님이 공부길에서 벗어나서 망령된 길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망령되게 자기 스스로 존대해 버려요. 아우 이거 진짜 특히 남의 지도하는 입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그냥 반성 엄청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희들 사람 엉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 대종경을 통해 소태산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경륜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두성리를 강조만 할 수가 없어요. 경전 공부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 의두성리 공부하는 사람 경전을 우습게 알아요. 뭐 문자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대인사님 교보가 안 맞아요. 그런 말 하면 무조건 나 쳐다보도 안 해요. 웃기고 있네. 의두성리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요리의 레시피만 모아갖고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전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해서 자기화하는 그 노력, 그 실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면 돼. 뻔뻔하게 보이죠. 아주 멋있게 보이죠. 큰일 납니다. 그렇다. 경전 공부를 반드시 해서 소태산, 특히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시는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이 길에 내가 벗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자신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제대로 잘했는가 모르겠네요. 하여간 오늘은 의두성리의 관계 또 경전과의 관계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 다 하진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